퇴직 10년 전. 2007년 1월 2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다. 이날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짜인데 내가 직장을 정년퇴직하는 날짜가 2016년 말이다. 역산을 하면 이날은 정확하게 정년퇴직을 10년 앞둔 시점으로 퇴직과 함께 찾아올 노후 생활 준비를 10년 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미 계획을 세워 머릿속에 있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블로그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노후 설계에 대한 모든 계획과 실행 과정을 기록으로 블로그에 남기기로 했던 것이다. 퇴직 7년 전. 구비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앗간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뭘 하냐고요? 이런 방앗간을 가지면 외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는 편리하게 수리를 해서 방앗간 갤러리를 열고 싶습니다. 사진 갤러리를 하면서 순수한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지나는 사람의 발길을 붙들어 사진도 보여주고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퇴직 5년 전. 방앗간을 찾아 전국을 헤맨 지도 4년이다. 지난 토요일 드디어 갤러리 할 곳을 찾았다. 지인을 따라 고성에 갔다가 또 다른 지인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또 다른 분을 만났다. 식사를 하며 대화 속에 갤러리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분과 나의 시선에 튀었던 불꽃은 의미가 있었다. 기대하시라. 방앗간 컨셉의 갤러리를. 그러나 이곳은 방앗간이 아니라 농협 창고였단다. 아무렴 어떠한가 이름만 달리하면 될 것을. 오늘은 고성 창고 지붕 공사를 하는 날이라 다녀왔다.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 나름대로 측량을 하고 나서 인증샷이다. 측량 결과 길이가 19.6m, 폭이 7.4m였다. 퇴직 4년 전. 갤러리 단열 공사를 위하여 아침 7시에 부산을 출발하였는데 오전 9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팀이 늦게 도착하였다. 전주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다. 화이트폼 혹은 수성 연질폼이라고도 하는 소재를 시공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많은 정보 검색이 필요하였다. 비용 대비 여러 가지 효과를 검토한 결과였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고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한 일도 별로 없는데 피곤한 하루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3일 연휴를 초파일 선물로 받고 고성으로 갔다. 나중에 천정과 벽을 마감하고 그대로 노출될 빗장목 가공 작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아시바 구입과 필요한 공구를 챙겨두고 작업을 하기 전에 가까운 옥천사 절을 방문하였다. 이후 자주 방문을 할 절이기 때문에 새삼 친근함을 느낀다. 오후부터 무장을 하고 작업을 시작. 2박 3일로 예정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후 7시경에 마칠 수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와서 따뜻한 샤워를 끝내고 꿈나라로. 미뤘던 갤러리 공사를 하려고 고성으로 달렸다. 전날 저녁에 마셨던 맥주 탓인지 컨디션은 바닥이었지만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다. 다루기랑 합판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시골이라 여의치 않아 포기를 했다. 빗장목에 오일 스텐을 칠하기로 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될 무렵에 아시바 위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2m 높이의 아시바 위에서 균형을 잃어 일어선 자세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머리를 다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왼쪽 손목과 왼쪽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혼자라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간신히 일어나 걸음을 걸어보니 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간단하게 팔걸이를 하고 운전을 하여 부산으로 달리면서 지난번 교통사고 때가 떠올랐다. 몸을 뒤척일 수 없어서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응급실로 갈 수는 없고 월요일 출근을 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려고 통증과 맞짱을 떴다. 출근과 동시에 정형외과 접수를 하고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하였는데 손목뼈 3개와 갈비뼈 2개의 골절이 발견되었다. 다행히 수술이나 입원은 필요하지 않고 기부스와 진통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손목도 처음에는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자판도 칠 수가 있게 되었다. 당분간 진통제와 함께 통증 조절을 하면서 생활하려고 한다. 언제 기회를 봐서 고성 갤러리 현장에서 고사를 한번 지내야 할 것 같다. 어려움과 고난이 함께한 결과물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퇴직 3년 전. 지난 가을에 진행하지 못한 공사를 봄부터 열심히 하기로 각오를 다지면서 휴가를 내고 고성으로 고고싱. 이렇게 2박 3일의 공사는 시작되었다. 이번 작업은 기존의 창고문을 철거하고 분위기 있는 전통 대문으로 교체하는 공사였다.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루는 모텔에서 자고 하루는 이 텐트 속에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앞집에서 밥상을 차려서 직접 작업장으로 가져다 주셨다. 이 은혜는 차츰 살면서 갚으려고 다짐을 해본다.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하기 위하여 금요일 연차 휴가를 냈다. 직장인에게 3박 4일은 방학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작업 일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용하게 혼자서 했던 작업이지만 이번에는 이웃과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와 작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공정이다. 계획된 작업은 정화조 매설, 정화조 배출구, 목욕탕 배수구, 목욕탕 하수 배관 및 수도 배관 작업이다. 우선 지난번에 발주인과 정화조 매설과 관련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배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역시 이웃들과 정화조 공사를 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다. 정화조 매설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는데 의외로 적은 비용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어 기분이 가벼웠다. 그러나 포크레인 작업을 마친 후에 혼자서 3일 동안의 삽질은 중노동이었다. 퇴직 2년 전. 벌써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모든 개인 스케줄은 공사를 위해 비워뒀는데 어제는 혼자서 고성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두고 간단하게 작업장 정리만 하고 돌아왔다. 지난 가을에 했던 수도 배관 공사를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말 이틀이 부족하여 월요일까지 휴가를 냈다. 드라이비트 시공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외벽의 함석을 철거하고 우레탄 폼으로 틈을 메우고 먼지를 털어내고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니 미덥지가 않아 손수하기로 했다. 봄 작업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더위에 작업이 어려울 듯하여 가을로 미루려고 했으나 천정 단열 작업과 외벽의 드라이비트 시공으로 의외로 내부가 시원하게 느껴져 시간이 날 때마다 여름에도 공사를 감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번 2박 3일의 연휴에는 내벽 마감 작업과 사무실과 화장실 바닥 미장 작업을 계획했다. 퇴직 1년 전. 4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고성에서 보내기로 하였다. 주말 작업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쉬어가면서 슬로우 템포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통영 가는 직원 일행과 함께 출발을 하여 갤러리에서 청소 도움을 받았다. 작업 일정은 화장실 타일과 천정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혼자서 벽면에 갤러리 명칭을 새기기로 하고 준비해간 재료를 모두 꺼내 일찍 작업을 했는데 예상보다 이 공정도 수월했다. A3 용지에 프린트 한 글자체를 오려내고 마스킹 테프를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을 시키고 유화물감에 소량의 테레핀을 섞어 스폰지로 찍으려고 했으나 유화붓으로 가능했다. 작업을 마치고 보니 첫 글자가 중심축이 잘못된 듯하다. 시간이 되면 다시 수정을 해야겠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늘상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드디어 퇴직. 직원들의 축하 속에서 퇴직을 하였다. 퇴직을 축하받는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표현일 수는 있으나 오래전부터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은 바로 설레임이었다.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2개월은 유급 휴가로 돌린 이유는 추위가 오기 전 가을 시즌에 맞춰 갤러리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진교실 회원분들의 송별식을 끝으로 모든 약속을 정리하고 10월 1일 대충의 생활도구를 차에 싣고 고성으로 왔을 때는 느낌이 새로웠다. 오늘도 역시 늦잠을 깨운 것은 앞집 아주머니였다. 대문 앞에 대봉감 한 박스를 두고 가신다고. 어제 감을 따줬기에 고맙다고 가져오셨다. 감 홍시 몇 개면 충분한데. 일단은 감을 진열 때 가지런하게 진열을 하고 이발과 목욕을 하기 위해 배둔으로 나갔다. 시골 이발관 풍경을 본 것이 50년쯤 된 것 같다. 사우나를 찾아갔더니 휴일이라 목욕탕을 가니 손님이 나 혼자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청국장 재료를 구입하고 생수도 사고 돌아오니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버렸다. 갤러리 바닥 공사를 위하여 하나씩 짐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 바닥 공사를 할 때 눈여겨봐두었던 조선족 인부에게 연락을 했더니 토요일쯤 가능할 것 같다는 전화가 왔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바닥만 마무리를 하면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갤러리 오픈.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생활도 벌써 2년이 되었다.
이곳에서 첫 밤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차츰 생활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행복이 뭔지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 생각은 이곳 시골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의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50년간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익숙했던 생활 패턴이 갑자기 변하면서 적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것이다. 쉽게 표현을 하면 내 차를 내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차의 핸들을 남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아주시고 나를 반겨주셨지만 그분들과 진심 어린 교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평소 음주 가무를 고문으로 생각했던 나는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였던 것이다. 한동안 나에게 시골 생활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전부였다. 이곳 생활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다. 남에게 맡겼던 핸들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처음 머릿속에 그렸던 밑그림을 되찾았다. 갤러리에서 벌어지던 술 파티를 없애고 외부 호출에 핑계를 대면서 불참하기 시작했다. 술만 멀리해도 생활이 안정을 찾는 듯했다. 적당한 입방아와 구설은 감수하기로 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만 지켜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 확신했다.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진이나 그림을 하는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더니 그때부터 안개 속에 있던 행복이 얼굴을 내밀어줬다. 기촌 2년이 지난 지금은 행복하다.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민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분들께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도, 포토샵을 배우고 싶은 분들께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노인대학에서 요청한 특강의 보람, 의용소방대 분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 등등 내가 찾고 싶었던 보람과 행복은 곳곳에 숨어 있었다. 이제는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래도 올려놨지만은 시골 생활이 와서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얘기만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든 게 잡초. 요 손바닥만한 바다 나는데도 여름에 한창 덥고 이러면은 아니 내가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 그 채소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 한 일주일 보름만 포기해버리면 그냥 풀이 우거져 있다고. 잡초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벌레, 파리, 모기 뭐 진해도 한 번씩 나옵니다. 시골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너무 싫고 지금은 적응이 됐어요. 이제 방법도 알고 처음에 방충망도 안 했어요. 파리채 하나 사가지고 나오기만 해라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충망을 하니까 전혀 뭐 문제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인심이 텃세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원생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가족이 동의를 안 해주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는 조상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미리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나는 나중에 은퇴하면은 시골에 가서 살 거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의견을 물어보면 따라가야지 했어요. 따라가야지 했는데 중간에 저희 딸이 하나, 무남동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데 레지던트 3년차 딱 올라갈 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끝날 때까지 병원 기숙사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 2년, 3년 딱 써먹고는 기숙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라 이거지. 물론 뭐 군대로 치면은 영해거주 허락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난감하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 보고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제 딸내미 뒷바라지를 하러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명의를 우리 와이프 앞으로 넘겨주면서 이걸 팔든지 뭐 전세를 놓든지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에 나는 이제 앞으로 직장생활 조금 더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고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고 와이프 앞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살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 딸이
박사 마치고 부산의 그 해운대 백병원에 그 임상 교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는 내대로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남들은 그런 게 해결이 안 돼가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와이프가 오는 것보다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근데 와이프한테 그건 말로 못하죠. 표정 관리 못하죠. 솔직히. 그래서 나는 조상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굉장히 행복합니다. 들어온 지 3년 됐거든요. 3년 전에는 5년 동안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봄하고 가을만 와서 작업을 했죠. 여름하고 겨울은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만 나면 여기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즐기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나는 여기서 경제활동은 포기할 거다. 오로지 행복의 조건은 어떤 거 내려놓고 그 이제 연금이 조금 나옵니다. 연금 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짓 하고 그런 건 없고 제가 이제 굳이 해봐야 이제 사진 출력하는 거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거 액자 재료 구입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은 그 연금으로 가지고 혼자 살기도 빠듯할 거예요. 시골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느낀 건데 전에 MBC 방송에서도 내가 얘기했는데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거를 느낌이 오더라고요. 참 좋아요.